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늘에서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가끔 가다가 하늘에서는 물이나 눈이 아니라 이러한 얼음 덩어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얼음 덩어리를 한국어로는 우박, 영어로는 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이러한 얼음 덩어리, 즉 우박은 왜 내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네, 그러면은 우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박이라는 것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생긴 정란원이라는 구름에서 떨어지는 불규칙한 얼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얼음 덩어리가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즉 대기가 불안정해가지고 저군이 생긴 상태에서 이러한 저군이 정란원으로 발달하고 발달한 정란원에서 우박, 즉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박의 모양입니다.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얼음인데요. 다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는 마치 나무처럼 이렇게 겹겹한 나이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얼음 덩어리 역시 완전한 구형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좀 돌기가 생겨가지고 매우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박의 크기입니다. 우박의 크기는 진짜 사람 손톱만한 크기에서 거의 골프공이나 테니스공만한 정도로 아주 큰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한반도에 떨어지는 우박의 크기는 이러한 손톱 크기에서 한 사람 손가락 정도 크기가 전부이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큰 사이즈의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박이라고 할 때는 같은 우박이라 할지라도 얼음 덩어리의 크기에 따라서 피해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당일날의 기상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박의 원리입니다. 그림이 다소 어렵게 생겼지만 제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는 여기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름철 낮이나 혹은 봄철 낮에 햇빛이 내리쬐게 되면은 지표는 가열됩니다. 가열된 지표는 상승기류를 만들게 되고 이러한 상승기류는 구름을 만드는데요. 이때 생기는 구름은 바로 저근형 구름 중 하나인 정란운입니다. 정란운은 거의 연직적으로 12km 혹은 16km까지 발달하기 때문에 상층의 온도는 영하 30도 혹은 영하 40도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봄철이나 여름철 같이 지상 온도가 매우 높아도 상층 온도는 최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요. 따라서 상층에는 빙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층에는 이제 빙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는 아직 눈입니다. 이렇게 눈 결정 자체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중에 영도선과 만나면은 녹게 됩니다. 이 녹은 눈은 이제 물이 되는데요. 녹아서 떨어지려고 하는 중에 상승기로 인해서 이 물 자체가 다시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는 영하권이기 때문에 이 물 자체는 얼음 덩어리로 얼게 되고 다시 떨어지는 중에 또다시 상승기로가 만나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녹다와 얼다를 반복하다가 커진 얼음 덩어리는 자신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은 상승기로 상관없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떨어진 얼음 덩어리가 바로 우리가 아는 우박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하늘에서는 눈과 비가 내리는데요. 이러한 눈은 빙정이 그대로 낙하는 것이고 비라는 것은 빙정이 녹은 뒤에 물이 되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박이라는 것은 눈도 비도 아닌 얼음 덩어리인데요. 그래서 우박은 눈이 먼저 비로 녹은 뒤에 이러한 녹은 물이 상승기류로 인해서 올라가면 다시 얼어서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얼고 나서는 떨어지는데 이때 상승기류가 강하다면은 얼음 덩어리는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간 얼음 덩어리는 자신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면은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박이라는 것은 먼저 눈이 물로 녹은 뒤에 이러한 물이 상승기류를 타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반복한 뒤에 떨어진 것이 바로 우박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박의 조건입니다. 제가 이러한 조건을 1번부터 4번까지 즉 3개로 분류했는데요. 1번 유형은 한랭전선입니다. 한랭전선이라는 것은 따뜻한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가 침투함에 따라 따뜻한 공기를 위로 올리면서 생기는 상승기류가 정난운을 만들고 이때 생기는 강수입니다. 이때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차가운 한기가 따뜻한 공기를 계속 빠르게 위로 올리면서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에서 내리는 천둥 번개와 우박이 바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기상 봄철과 가을철 즉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자주 다투는 그 시기에서 생기는 유형이고 주로 서울, 경기, 충청도와 강원도 영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좀 어려운데요. 바로 중층 건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층은 700헥토파스칼에서 500헥토파스칼을 말하고 중심 건적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스퀴즈 로그필을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빨간색 선이 바로 온도선이라는 T이고 파란색 파선은 노점 온도인 TD입니다. T 빼기 TD가 흡수인데요. T 빼기 TD가 작다면은 수비는 곳을 말하고 이렇게 넓어지는 곳은 건조한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층 건조기를 알기 위해서는 스키트 로그피에서 기온선과 노점 온도 간의 차이가 커지는 구역을 보면 됩니다. 여기는 스키트 로그피를 제가 이렇게 모식화했는데요. 건조한 공기가, 즉 차갑고 건조한 공기는 밀도가 높은데 밀도가 큰 공기가 정나는 측면에 유입되게 되면은 얼음 덩어리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위로 말려 올림에 따라 아까 같은 위아래 연직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활발해진 연직 운동으로 인해서 얼음 덩어리가 녹다 얼다를 반복하면서 커지게 되고 자신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낙하하는 것이 바로 우박입니다. 따라서 이번 유형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즉 건조액이 습한 공기를 빠르게 위로 아래로 올림에 따라 얼음 덩어리가 커지는 유형입니다. 이때는 여름철을 제외하고 언제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상층 전류 저기압인데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생기는 우박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층의 전류 저기압이 놓이게 되면은 이 전류 저기압의 온도는 영하 20도에서 최대 영하 30도까지 매우 낮은 온도를 띠는데요. 하층의 온도는 30도로 굉장히 높은데 상층에는 한기가 자리 잡으면서 상층의 기온차가 매우 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짐에 따라 정난운이 발달하고 발달한 정난운에서 우박이 내리는 것이 바로 상층 전류저기압으로 인한 유형입니다. 이때는 위아래 운동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단지 정제 불안 정도가 크기 때문에 우박의 크기는 그닥 크지가 않고 그냥 다소 우박 결정 자체가 매우 세게 또 많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이때는 주로 5월에서 6월 혹은 9월이나 10월달, 즉 상층 한기가 한반도로 자주 남하할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봄철에 한반도에 차가운 전류저기압이 남하게 되면은 지상의 온도는 영상 30도, 상층의 온도는 영하 25도로 상층의 기온차가 매우 심하게 벌어지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발달한 정난운이 생기는데요. 만약에 전류저기압 후면으로 차갑고 건조한 건조액이 유입되면은 이때 습한 공기를 위로 올리면서 얼음 덩어리가 그 위아래로 연지 운동함에 따라 더 커지게 됩니다. 이때 커지게 된 얼음 덩어리가 낙하하는 것이 우박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한반도 상공에 차가운 전류저기압이 남할수록 한반도에는 더욱더 심한 우박과 내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박 사일입니다. 2017년 6월 1일날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에 갑작스럽게 우박이 내렸는데요. 이게 당시 사진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이 아니라 우박의 모습이고, 자, 이거는 되게 잘 찍은 사진인데요. 우박 결정이 마치 눈처럼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때 내린 우박의 크기는 1cm로 사람 손톱에서 손가락 정도 크기였습니다. 네, 참고로 우박을 레이더 영상에서 보려면은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덩어리로 크기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빗방울보다 훨씬 더 많은 반사도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더 영상에서 비가 오는 구역 중에서 반사도가 더 큰 구역, 즉 강수코가 훨씬 더 강한 구역을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박이 오는 중에서는 다른 지역 강수대는 다 초록색이나 붉은색이지만 우박이 오는 곳은 시간당 100mm에 해당되는 검은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레이더를 볼 때 검은색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우박이 오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 지상 기온을 보시면은 우박이 오기 전 10시에 측정된 기온인데요. 서초구와 강남구, 즉 우박이 내렸던 이곳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22도를 보였습니다. 그 반면에 5.5km 상공의 기온은 영하 15도로 상하층의 기온차가 37도로 매우 크게 벌어지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면서 연직적으로 발달한 정난운이 서울 강남과 서초구를 지나갔고, 이 정난운에서 우박이 내린 것이 바로 당시 사례입니다. 또한 당시 대기선도를 보시면은 700헥토파스칼에서 상층까지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화되었고, 정난운 안에 있는 우박 덩어리를 위아래로 혼합시키면서 우박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케이프가 존재했는데요. 케이프가 존재했다는 것은 상승 운동 에너지가 컸다는 것으로 상승 기류가 매우 강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 말은 상층의 온도가 매우 낮고 하층의 온도는 높아서 상하층의 기온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면서 상승 기류가 발달하였고, 그 측면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얼음 덩어리가 위아래로 잘 움직임에 따라 잘 커지고 뭉쳐지면서 내린 것이 당시 서울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당시 서울 지역에서는 3번 유형과 2번 유형이 서로 같이 겹쳐져서 내린 거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우박이라는 것은 무조건 봄과 여름에만 내립니다. 그 이유는 대기 반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있지만 상층 온도가 여름에는 더 높기 때문에 우박 덩어리가 녹아 떨어진 것이고, 반면에 봄과 초여름에는 상층 온도도 매우 낮고 또한 지상 온도도 28도에서 30도로 다소 낮은 편이기 때문에 우박 덩어리가 그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상층 온도가 영하 10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한 지상 온도도 35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얼음 덩어리가 모두 녹아서 비가 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박을 보려면 무조건 봄과 초여름, 아니면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그때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우박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어제 올려야 되지만 어제는 약간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득이하게 하루 더 늦은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늘에서는 눈이나 비가 오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얼음덩어리, 이렇게 우박이 온다는 게 매우 신기했고, 또한 우박이 내리는 원리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어서 매우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우박의 원리와 조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